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저번에 정책대출 55조 다 못 풀 것이라고 했는데 대략 그 정도에서 얼마나 풀릴 수 있냐? 가계비 잡는다더니 정책대출 55조를 푼다. 그러면 은행 대출 증가를 45조 이하로 묶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즉 총 가계대출 한도가 85조인데 정책대출 55조 풀면은 회수되는 것까지 40조 풀 수 있고 민간대출 45조를 풀 수 있다. 가계대출은 85조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어폐가 있을까요? 자, 내년에 85조 풀 수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죠. 그러면은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에 19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900조에 현재 올해 경상성장률,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했던 4.7%를 곱하면 대략 89조 정도가 나옵니다. 89.3조. 89.3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년의 성장률은 정부에선 4.5%, 그 다음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4.2%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4.5%라고 잡아봅시다. 현재 1900조. 많이 늘어봤자 지금 한 달 새에 막 몇백 조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다면 1900 곱하기 4.5%만 하더라도 이게 85조 5천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85조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에 692조 4천억이었고 최근에 732조 812억이니까 5.73%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은행권에서 3%만 푼다고 그랬죠. 그러면 5대 은행에서 12월까지 많이 늘어났다고 쳐서 한 750조 정도로 잡읍시다. 24년 연말. 그러면은 750조에 3%를 하게 되면요. 은행권에서 풀 수 있는 대출이 총 22.5조가 됩니다. 근데 자, 우리 그 4월 가계부채를 생각을 해봅시다. 4월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를 찍은 이유는 3월에 감소를 했는데 4월에 역대급으로 커졌죠. 그 이유는 4월 들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3월까지는 정책대출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되었고 나머지가 여기서 이제 한계를 맞이하니까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저렇게 정책대출을 풀면서 올해 1분기 13조 9천억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정책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돈을 다 써가지고 정책대출을 푼다고 해봅시다. 13.9조예요. 14조라고 칩시다. 우리 반올림에서 더하기 지금 은행권에서 3%, 2에서 3%라고 했는데 3% 풀로 다 정책대출로 내준다고 칩시다. 22.5조예요. 합치면 36.5조네요. 55조에서 36.5조를 빼면 얼마예요? 18.5조? 주택도시기금 남은 것을 넘어서는 이 18.5조는 어디서 마련해서 풀 것이냐? 이금융권에서? 뭐 아까 뭐 새마을금고 디딤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대출을 풀 거예요? 아니면 올해처럼 22.5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올해 경상성장률 넘어섰습니다. 5대 은행의 부채 증가는. 근데 4.5%로 계산합시다. 3%가 아니라. 그러면은 33.75조 원이 되네요. 그러면 14조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얼마야? 47.75조. 그래도 55조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55조를 어디서 어떤 돈으로 푼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은 주택 도시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청약 시장이 살아나면서 우리 청약 통장 10만 원 넣던 거 25만 원씩 넣을 거야.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든가. 근데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정책 대출을 55조를 풀겠다고 합니다. 이게 신뢰가 가냐? 55조를 다 푸는 게 아니죠. 아까 회수가 돼서 15조는 회수가 될 것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36.5조로는 부족하지만 이거를 풀러 4.5%까지 풀면은 가능해지네요. 15조가 그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년 신규 정책 공급 규모인 55조 원을 상환을 감안한 잔액 기준, 그러니까 공급액의 약 70%, 즉 30% 정도는 상환이 된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풀어서 다 하면은 정책 대출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은행에선 정책 대출만 풀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책 대출을 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주담대는요, 기임돌 신생아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요, 버팀목 신생아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못 받죠.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은행에서 일반 대출 다 배제하고 정책 대출만 내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다. 여기에 주택 도시기금 남은 돈을 다 써서. 주택 도시기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청약 통장이 들어와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주택 도시기금이 그래서 다 쓸 수는 있어요?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은요, 우리 청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이거를 정책 대출에 다 써버리면 청약하면 못 주는 거죠.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을 해줄 것이다.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안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신뢰하에 가는 거지. 그럼 내 청약 통장에 있는 돈 다 정책 대출로 쓰면요, 분양시장이 망해요. 근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가계부채를 줄여가지고 내수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명목 경제성장률 밑으로만 조절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건설사를 살리는 정책이죠. 근데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돈 다 빼돌리면은 건설사가 망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55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책대출 55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55조를 푼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따라줘야 되냐면요, 주택도시기금 고갈,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꽤나 고갈이 되겠죠. 플러스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이것을 감안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55조는 내년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푸는 거다. 이거 55조를 다 풀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가정을 하되, 예를 들어 한 20조만 풀게 예상이 돼요? 그럼 보통 한 30조 정도로 풀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주겠죠.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근데 55조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줄어들 것은 예상이 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은 건설사도 위험해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푼다. 그러니까 심리 죽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번보다는 2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는요, 내년에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어떡해?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23년에 특례는요, 말 그대로 특례였습니다. 특별하게 나온 대출이었죠. 그 다음에 24년의 핵심은 신생아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겼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그냥 트리거 역할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디딤돌 버팀목이었죠. 얘는 사실 23년 10월부터 풀어줬는데 특례 23년 9월에 끝난 여파가 워낙 크니까 조용히 있다가
신생아 시작될 때 얘도 같이 늘어나면서 정책대출 늘어난 주범이 됐죠. 그러면 23년 10월에 어떻게 풀어줬다? 대표적으로 디임돌 같은 경우가 소득 기준을 8,500만 원을 올렸죠. 7천만 원에서. 그러면요, 이 사이에 디임돌을 못 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그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급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수요들이 급증한 것이죠. 그러면요, 제가 아까 10월을 말씀드렸죠? 지금 11월이죠. 24년 11월이죠. 내년에 55조를 정상적으로 늘어나게 하려면요, 지금 일단은 신생아가 소득 기준이 2억으로 올라가죠. 여기선 추가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올해 신생아 7조 풀렸잖아요. 내년에 올해보다 더 풀릴 것이냐? 장담 못하죠. 이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그 애 낳고 받을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요, 이 기준을 또 한 1억 정도로 올려가지고 수요를 늘렸어야 된다. 왜냐면 추가 수요 없이 기존 수요대로 간다면은 받을 사람들이 기준이 풀렸다 해서 서둘러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 수요가 늘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책대출 55조가 풀릴 수가 없다는 소리인 거고, 아까도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지만 주택도시기금이랑 5대 은행의 목표를 합친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게 과연 정책대출로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거의 불가하다 나오는 거고, 내년에 2에서 3% 정도로 잡은 이유도 내년에 시행될 은행별 DSR에 대해서 은행이 아무 생각 없이 고려 없이 잡았을까요? 은행별 DSR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왔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오진 않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은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은행 말고 각자의 은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계산이 돼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요, 정책대출도 은행별 DSR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가하다는 거다. 아예 정책대출을 내주는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정책대출 내주면 주담대 증가에 포함이 됐죠. 내년에는 정책대출을 은행에서 내주는 거는 주담대 증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